이어서 NBN 뉴스센터가 방송됩니다. 메이크업 베러넥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NBN 개국 30주년. 당신 곁엔 MG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도 38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닷새 앞두고 대통령실이 협상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핵심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지만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전 3차례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고 남성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순히 덥다는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 속에 경기 안성시는 무려 40.6도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넘겼습니다. 이번 주 중반은 돼야 더위의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데 그때까지 좀 더 참으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태백산과 한라산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38도,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35도를 넘겼습니다. 여름 피서지 대관령조차 낮 최고 33.2도를 넘겨 역대 가장 무더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이자 유력한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그간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스토킹 참극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사회부 손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짧게 언급이 됐지만 이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 총 3차례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첫 번째 신고는 3월 14일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A씨가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경찰은 당시 경고 후 해산 조치를 내렸습니다. 잠정 조치가 기각되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손성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도 고민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은 지난 20일 임명 이후 연일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네, 정치권의 다채로운 소식 전하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이번엔 어떤 발언을 내놓은 겁니까? 네, 국민의힘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역대급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회의원들이 논평까지 할 만큼 중요한 기관인데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기간 중 휴가 신청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네, 이진숙 위원장과 여당의 신경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더욱더 봉쇄하자 며칠 내로 영유아 4만 명이 아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국제적 비판에 이스라엘은 마지못한 듯 구호품을 공중 투하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겨우 5개월 된 아기의 몸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에 비판을 받아온 SPC그룹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근무 환경을 질책하고 이틀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오늘은 안타 3개를 때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타격감이 좋았고요. 그리고 연달아 삼진에 부진했던 김혜성은 안타 2개로 회복 신호를 알렸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팀이 한 점 차로 뒤진 9회 이정우가 힘껏 때린 타구가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타자로 나와 시즌 38호 홈런을 기록하며 전날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에서 25%로 다시 높이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 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가장 극심한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로 뒤덮이면서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대전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37도, 대구 35도로 덥겠습니다. 오는 주말은 돼서야 한낮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더위에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이 안 감동 가득 MBN에서 휴먼 다큐 산호라면이 방송됩니다.